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테슬람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거의 신드롬이었죠. 일론 머스크의 추종자들은 현재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안 투자했냐? 일단 전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투자하기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테슬라를 이야기할 때는 고점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무진장 높았던 기업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저는 안 샀습니다. 앞으로도 살 계획은 없습니다. 자, 왜 매력이 없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보조금으로 성장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명분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무슨 내연기관하고 품질 대결을 하고 성능 대결을 해서 성장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연차 대비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다. 내연차 대비 뭐뭐 한다.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내연기관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다면요. 가격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플이 비싸면 안 살 겁니까? 아이폰이 비싸도 살 사람은 다 사고 맥이 비싸도 삽니다. 엑셀 안 쓸 겁니까? 엑셀이 비싸도 엑셀 써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써야 돼요. 워드 써야 됩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용해야 돼요. 아마존도 사용해야 됩니다. 요번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게 브랜드 파워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그렇습니까? 테슬라는 수요가 둔화되자마자 뭘 하고 있죠?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때까지 왜 마진이 높았냐?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이 높았던 거예요. 왜? 거기에는 세금 보조금이 들어간 겁니다. 환경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마진의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나온 거예요. 차가 정상적으로 경쟁해서 얻은 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스마트폰이 성공한 이유가 뭐죠? 스마트폰이 성공한 이유는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집에서 컴퓨터 해야 되고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거 필요 없이 이 조그만한 걸로 전화도 하고 컴퓨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대중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바탕이 됐던 거죠. 반도체의 성장, 즉 저전력, 고효율을 가진 AP 반도체가 발전되면서 또 배터리 기술도 발전이 됐죠. 이 두 가지와 이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발전하면서 폭방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2G 이제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들은 거의 무너졌고 스마트폰 시대로 한 방에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얼리 어댑터들은 일론 머스크 좋아하고 그죠? 테슬라 좋아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 그런 거 보면서 좋아하면서 이게 미래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왜 사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테슬라 사면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사야 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사야 되죠? 자, 품질은 떨어집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품질 떨어져요. 내구성도 떨어집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이게 품질이 떨어진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점점 내려간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내구재를. 당연히 내연기관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조 기술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기본적인 뭐 단찬 이런 것들은 여전하고요. 그렇다면 뭐 가격은 싸냐? 가격도 싸지 않죠. 비쌉니다. 그러면은 뭐 충전은 편하냐? 충전도 엄청 불편합니다. 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충전소에서 충전하다가 싸운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사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에 AS는 뭐 편리합니까? AS도 엄청 불편합니다. 사고가 났어요. 부품값은 어떻습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싸다? 그렇지 않죠. 자, 전기 충전하는 값도 대중화되면은 거기에 세금 붙여가지고 당연히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혜택을 주는 것 뿐입니다. 왜 혜택을 주겠습니까? 불편하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좋은데 누가 혜택을 줍니까? 자, 그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무조건 성장한다, 성공한다, 갖고 말씀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차를 왜 사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저는 뭐 전기차가 뭐 미래에 발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기술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발전시켜야 되냐? 하드웨어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소프트웨어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에는 차를 스마트 카로 만들어야 돼요. 핸드폰처럼.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전기차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내 차에 들어간 모든 부품에 대한 조회가 다 가능하고 어느 부품이 문제가 생겼는지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만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교체할 수 있다면 그래서 관리 비용이 지금 내연기관처럼 비싸지 않고 눈탱이 맞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충전 시간은 더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현재 그런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냐? 아직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화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핸드폰처럼 확확 바뀌기가 어려워요. 이 자동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라 이겁니다. 시장의 관심은 계속 변합니다. 어떨 때는 전기차, 뭐 어떨 때는 친환경, 다시 어떨 때는 뭐 석유의 시대로 갔다가,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추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개인이 그것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 직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누가 주도하든 성장하기 때문이죠. 자, 올해는 빅테크가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누가 주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스닥 100개에 있는 회사 중에서 올해는 10개가 이끌어갔다면 내년에는 나머지 90개가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덱스 투자의 매력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